이지뱀이 구독과 좋아요. 지금은 새벽 6시예요. 지난밤 8시 반쯤부터 잠들었다가 12시 반에 깨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시차 적응에 대실패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줄인 배를 채우려고 일단 호텔을 나서긴 했고요. 맥도날드가 24시간 영업이라서 찾아왔는데 테르미니역 안에 있는 맥도날드는 아직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길래 그리로 향합니다. 키오스크로 아침 메뉴 주문하고요. 커피는 맥카페에 가서 따로 주문한 거 얘기해서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을 뻔했어요. 아니, 이탈리아는 맥도날드 커피도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인지. 아주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역 근처라 그런지 꽤 분주하더라고요. 약간 거친 느낌의 손님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급 긴장하고 아침을 먹었더랬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오전에는 바티칸 투어 일정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지하철은 메트로라고 써져 있는 표시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로마는 워낙 소매치기가 많은 곳이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바짝 긴장을 했어요. 크로스백 앞으로 메고 손으로 딱 가방 붙들고 다녔죠. 지하철 티켓 사려고요. 언어는 영어로 선택해주고요. 기본적으로 1회권은 100분 동안 지하철 1회, 버스와 트램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티켓인데요. 횟수에 따라 1회권, 3회권, 5회권 등이 있고 시간에 따른 24시간권과 48시간권 등도 있었어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오늘 내일 최소 6번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서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려고 48시간권으로 구매했어요. 저희는 바티칸에 가기 위해서 오렌지 라인의 오타비아노 역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블루 라인과 오렌지 라인이 겹쳐지는 곳이고 사람도 워낙 많아서 잠깐 헤매긴 했으나 그래도 잘 찾아왔습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한 대를 보내고 다음 거 탔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서울의 지옥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오타비아노 역에 내려서 바티칸 투어 가이드와의 미팅 장소인 맥도날드까지 찾았어요. 너무 일찍 와서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티라미수랑 피스타치오 크로와상을 시켜봤고요. 티라미수는 커피향이 너무 진하게 나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피스타치오 크로와상은 안에 달달한 피스타치오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데 뭔가 풍미가 확 사는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은 하는 맛. 맥도날드 화장실은 영수증에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1유로를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50센트에서 1유로의 돈을 받더라고요. 이제 저희의 바티칸 투어 가이드를 만났어요. 저희 팀은 25명 정도였고요. 저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박재벌 패밀리의 바티칸 로마 야경 투어 패키지로 예약을 했답니다. 사실 여행 첫날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가장 힘들다는 바티칸 투어를 일정으로 잡았는데 시차 적응에 그렇게 대실패할 줄은 정말 몰랐죠. 저희는 패스트 트랙으로 티켓을 구매한 덕분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시간은 금 아니겠습니까? 짐검사도 받고 열심히 가이드를 쫓아갑니다. 수신기를 나눠주셨어요. 수신기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은 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아닌 귀에 바로 꽂아 사용하는 거였어요. 일단 바티칸의 기본적인 역사와 지식을 좀 듣고 가기 위해서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꽤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앉아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네요. 바티칸과 관련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등 예술가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요. 사진 촬영과 가이드가 불가능한 시스티나 성당에 대한 설명도 미리 해주셨어요. 시각적인 자료도 준비해 주셔서 이해가 훨씬 쉬웠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께는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바티칸 박물관 투어가 시작됐어요. 작품이 정말 많은데 가이드가 꼭 봐야 할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등 각 시대의 특징도 알려주시고 작품들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사실 박물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11월이라 여행 비수기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저희 팀 말고 다른 한국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도 보고요. 수많은 다른 조각상들도 관람했어요.
가이드가 어려 보였는데 얼마나 설명을 열심히 그리고 맛깔나게 잘해주는지요. 이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예수님의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착시 효과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진짜 따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바티칸 시국엔 현재 약 8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하나의 나라이니만큼 경찰대와 소방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지식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그렸는데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등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서 매우 재미있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시스티나 성당을 향하는 길이고 그곳에서는 따로 촬영이 불가능해서 경건하게 벽화와 천장화를 감상하고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로마 시내 중심부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웠죠. 이 특별한 성문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님의 조각상도 보았어요. 실제로 보니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까지 감상하고요. 이렇게 바티칸 투어가 종료되었습니다. 다리도 무척 아프고 배도 많이 고파서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는데 투어가 끝나고 가이드님이 보내준 로마 맛집 리스트 덕분에 쉽게 식당을 고를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가톨릭에서 25년마다 선포하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모습을 로마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빨리 쉬고 싶어서 최대한 가까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이드님이 맛집 리스트에 추천 메뉴도 알려주셔서 그대로 시켰어요. 서버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물어보니 한국에 잠깐 사셨던 적이 있으시대요. 덕분에 아주 분위기가 유쾌했습니다. 생맥주랑 이탈리아 사람들이 식전주로 마신다는 아페롤 스프리츠랑 레몬 스프리츠 시켜봤어요. 스프리츠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던데 저는 먹을수록 매력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부팔라 모짜렐라로 만든 부팔라 피자가 나왔어요. 피자 도우는 어제 먹었던 집이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치즈 풍미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 해산물의 향이 쫙! 게다가 그 생면의 식감이 너무 좋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 샐러드. 이건 제가 이탈리아 여행 중 먹은 음식 중 원픽으로 꼽는 건데요.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고 치즈랑 야채랑 조화도 좋고요. 왜 추천 메뉴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여기 모든 메뉴가 너무 맛있고 만족스러웠어서 저희는 이 식당을 베스트로 꼽았답니다. 식사 다 하고 이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난밤 잠을 잘 못 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녁엔 야경 투어가 또 예정되어 있는지라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겠더라고요. 반가운 우리의 호텔. 들어가서 좀 쉬다가 야경 투어 할 시간이 되어서 나왔어요. 야경 투어 집합 장소는 테르미니역 나이키 매장 앞이었어요. 낮에 만났던 분과는 또 다른 가이드분을 만나서 수신기를 배부받았습니다. 따로 챙겨간 개인 이어폰 사용했어요. 지하철 타고 다 같이 이동해요. 가이드님 말이 지금은 그나마 소매치기가 덜한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 달 전에 로마에서 대대적인 소매치기 단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8년 전쯤 파리를 여행했을 때 집시나 야바이도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것도 범죄 단속이 강화되어서 로마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결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콜로세움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가이드님이 주신 레몬사탕 먹으며 설명 열심히 들어요. 가이드님께서 본인은 초상권 같은 거 없으니 마음껏 찍고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설명을 듣고 있으려니 오래전에 봤던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침 24년 만에 후속작인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했다니 꼭 보러 가려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걸어요. 사실 야경 투어라고 해서 어디 언덕이나 높은 데 가서 야경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시내 투어를 밤에 하는 거더라고요. 걸으면서 계속 로마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탈리아 유명한 음악도 틀어주시고 아주 좋긴 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죠. 여기는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로마 포럼인 포로 로마노랍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외 여러 황제들의 동상도 보고요. 저 건물은 이탈리아 통일박물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주변에 공사 중인 걸 볼 수 있죠.
이제 저희는 버스를 타고 천사의 성으로 갑니다. 입구에는 원래 천사들을 형상화한 다양한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공사 중이라 볼 수 없었어요. 또르르. 역사적으로는 교황의 거처로 이용되었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래요. 바로 저 건너편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보이는데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조각상들을 볼 수 없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밤에 보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천사의 성의 모습은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또 열심히 걷고 또 걸어요. 아무리 오래 걸어도 사실 허리가 아픈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발보다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같이 간 언니들도 모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로마 대부분의 길이 이런 돌바닥으로 되어 울퉁불퉁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밤에 걷는 로마의 골목골목은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긴 했어요. 투어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밤에 걸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곳은 나보나 광장이에요. 역시나 저 바리케이트 보이시죠? 광장을 쭉 둘러서 카페나 식당들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저도 저기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저게 무슨 건물이랬는데 그래서 나보나 광장이 치안이 가장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딱 골목을 꺾었는데 보이는 저것은 판테온입니다. 으아, 진짜 저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압도되더라고요. 설명을 듣는데 너무 궁금해져서 내일 꼭 안에도 들어가 봐야겠다 싶었어요. 가이드분이 사진 포인트 딱딱 알려주시고 사진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찍어주셨는지요. 휴, 점점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은 느낌. 지나가다 들러보고 싶은 매장이 있어도 못 가보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투어의 단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탈리아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너무 중요한 곳이라 저는 투어 완전 강추예요. 이곳이 그 유명한 트레비 분수랍니다. 드디어 저희 마지막 목적지예요. 역시나 이곳도 지금 재정비 중이라 분수물을 볼 수도 동전을 던질 수도 없었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경 투어가 끝나고 얼른 숙소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라 버스 타고 테르미니역으로 왔어요. 저녁 메뉴 뭐 고를 힘도 없고 사실 패스할까도 싶었는데 지난밤 배고파서 잠 못 이룬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각하니 뭐라도 먹어야겠더라고요. 숙소 근처에서 인디안 음식 테이크아웃해서 들어갑니다. 늦은 저녁까지 먹고 그날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잘 잤다는 진짜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로마에서의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 너무 빡센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있게 보내려고요. 오늘은 지하철 말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정류장에 왔는데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으니 진짜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아침 시간이라 더 그랬겠죠. 결국 중간에 내려서 걷기로 했어요. 아직은 아침이라 저의 다리가 쌩쌩하네요. 저희는 먼저 판테온 근처에 있는 로마를 대표하는 카페에 왔어요. 앉아서 먹으려고 안내를 받아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는 자리세라는 게 있어서 테이블을 따로 잡고 앉으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니 기억하세요. 저희의 카푸치노가 나왔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지. 보통 캐나다에서 커피 맛집이라고 찾아가면 산미가 강한 데가 많아서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저한텐 잘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이탈리아 커피는 다크 로스팅을 해서 산미보단 더 진한 풍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가 완전 내 스타일. 커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커피빈도 구입했어요. 남편 기다려. 그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벤치라는 초콜릿 가게에 들러요. 어제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로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간다고요. 일단 맛 좀 보려고 몇 개 담아봤어요. 선물 패키지도 다양한 사이즈에 예쁜 게 많아서 선물하기 좋겠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엔조이 커플 로마 여행 유튜브 보고 여기는 꼭 와봐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대부분의 손님들이 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일단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요.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로 식전주 와인이 나왔어요. 저는 마실 거로 아페롤 스프리츠 또 시켜봤어요. 먹을수록 은근 매력적인 맛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메뉴는 라구 소스에 졸인 속골이었어요. 이걸 너무 극찬해서 꼭 먹어보고 싶은 메뉴였는데 그렇게 극찬할 만한 메뉴는 아니었다. 식감이랑 맛은 사실 풀드포크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골레.
이탈리아에서 정말 맛있는 봉골레를 먹고 싶었는데요. 생면이라 면의 식감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살짝 간도 부족하고 조개의 감칠맛도 잘 안 느껴져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시푸드 리조트. 그래도 새 메뉴 중엔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요. 쌀이 너무 안 익었을까봐 걱정했는데 적당히 익었고 해산물 풍미가 확 살아있어서 맛이 참 좋았습니다. 서비스로 후식까지. 많은 식당을 가봤지만 이런 서비스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레몬 리큐어인 레몬첼로도 주셨는데 이건 너무 세서 그냥은 못 먹겠더라고요. 계속 후기 남기라고 링크 알려주시고 사장님이 매우 열정적이시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그 앞에 기념품 샵에 들러서 예쁜 자석 2개 골라왔어요.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볼 때마다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판테온에 들어가 보려고요. 따로 예약은 하지 않았고 현장 구매로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다음 타임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옆에 펜시점도 구경하고요. 뭔가 아기자기한 감성이 딱 한국 감성이에요. 캐나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여기는 엄청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인데 지인이 로마 가면 꼭 가보랬거든요. 와, 근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저희는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판테온 입장. 판테온의 역사와 대략적인 설명은 어제 가이드님이 다 해주셔서 따로 음성 가이드를 대여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판테온의 정수는 바로 이 완벽한 돔 구조와 중앙에 있는 둥근 창인 오큘루스지요. 굉장히 신비스러우면서도 대단하고 감탄만 나왔어요. 과거에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고 현재는 성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테온 관람을 마무리하고요. 젤라또 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탈리아 왔으면 1일 1젤라또 해야 하는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유명한 젤라또 가게가 많은데 근처에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추천 맛 중에 쌀맛인 리조를 꼭 먹어보라고 해서 저는 리조랑 피스타치오를 시켰어요. 쫀득하니 맛있긴 했는데 막도 그렇게 기가 막힌 건 잘 둘 다 달달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좀 상큼한 과일맛 하나를 시켰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지금은 쇼핑몰 찾아가는 길이에요. 사실 이날 오후에 시내 투어를 하나 더 신청해놨었는데 코스가 어제 야경 투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취소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리나센테라는 이탈리아 백화점 체인이에요. 다양한 명품 매장이 있고요. 근데 지금 유로가 너무 비싸고 캘거리는 텍스가 5%밖에 안 돼서 명품이 캐나다보다 그렇게 크게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 매장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단 캘거리는 코스 매장이 없고요. 가격도 캐나다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여기가 그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스페인 계단입니다. 역시 유명 관광지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네요. 스페인 광장의 바르카차 분수도 보고요. 여길 스페인 광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재밌는데 바로 근처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점점 해가 지니 더 낭만적인 느낌으로 변하네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가이드님이 보내주신 맛집 리스트를 참고해서 찾아온 이곳은 지중해 음식점입니다. 고급진 느낌의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마실 거로 이탈리아 맥주 하나 시켰고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브루스게타, 문어 요리, 트러플 파스타였어요. 브루스게타에 이런 것도 토핑하는구나 싶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트러플 파스타는 향이 너무 세지 않아 좋았고 그냥 어디든 면 식감이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이 문어 식감이 대박. 진짜 그렇게 부드러운 문어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11월이라 해가 빨리 져서 저녁에 돌아다니기 위험할까 걱정했는데 어디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지나가다 만난 로마의 유명한 디저트 가게.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여서 뭘 먹어볼까 하다가 티라미슈가 유명하니까 일단 피스타치오 티라미슈 하나랑 어떤 유튜버가 엄청 맛있게 먹었던 전통 디저트 카놀리 하나 샀어요. 카놀리는 바로 먹었는데요. 안에 들어간 크림이 리코타 치즈로 만든 크림이라는데 너무너무 달고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다 먹을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지인들한테 선물할 이것저것, 캐나다에서 못 본 간식들, 예쁜 파스타, 이탈리아 맥주 등등 담아서 양손 무겁게 들고 호텔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